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결국 의결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1,100개가 넘는 품목이 수출 규제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일본의 결정을 두고 경제 침략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화웨이 그 규제보다도 더 큰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한 달 전에 세계 품목에 관해서 그 반도체 소재죠. 수출 규제를 시작을 했고, 그렇죠. 네, 그때 이미 이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파장이 컸습니다. 오늘 결정한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 결과 규제 품목이 세계에서 85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비민감 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그 수출 규제 들어간 세계 품목이랑 합쳐서 857개가 되고요. 원래 이 화이트리스트에 있을 때는 백색 국가였을 때는 3년에 한 번씩 포괄적인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수출에 대해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건건이 90일간의 심사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또 일본 측에서는 물론 이것은 이제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허가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 7월 초부터 시작된 반도체 그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보면 지난 한 달간 단 한 건도 승인이 안 됐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일본이 이 규제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나름대로의 국가 전략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한국에는 최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골라서 수출 규제를 이렇게 좀 세게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전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한 어떤 무역 분쟁을 넘어서서 왜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사실은 그것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고 기술 패권을 두고 패권 경쟁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이 우리 한국한테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경제 침략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이런 의도를 알면서도 결국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거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한국 경제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제 뭐 사드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중국의 한한령이 나왔다든가 또 미중 간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든가 이렇게 한국이 이제 글로벌 경기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특히 또 이 반도체라고 하는 단일 품목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한국에 급소를 찌른 셈이 됐던 것이고요. 일본의 일본도 손해 아니냐 그러긴 하지만은 우리 무역 의존도에 일본의 무역 의존도는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게임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것이고 이미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불거지기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추경도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던 것이고요. 지난달에 한국은행에서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2%로 이렇게 하향 조정했었는데 거기에도 이 일본 수출 규제 이슈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내려가지 않겠는가. 사실 많은 그 외국계 기관들에서는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을 이미 1%대로 이렇게 낮춰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경제 이런 취약점 원인으로 원장님은 이제 단기적 성과주의를 꼽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원인이야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항상 눈앞에 문제에 대응하는 데만 급급해가지고는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좀 근원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취약성이 생겼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왜 우리 그 외국 분들이 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고 하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뭐든지 조급하고요. 그것은 물론 우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하는 게. 그런데 빨리빨리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대충대충 하기도 하고 이런 리스크 관리 같은 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우선 편한 길로 우선 돈 되는 길로 마구 달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정부 주도로 고도 성장을 할 때 이제 그런 그 사고 방식이나 관행 같은 것들이 많이 굳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 숙련과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이미 이 검증된 길, 선진국 기업들이 한 것을 빨리 쫓아간다. 뭐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다. 이런 것을 아주 공식화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조 공정에서만 좀 더 열심히 하고 조금 개선하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부품 소재 또 어떤 그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설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경제에 굉장히 취약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뭐 우리 정부, 국민, 기업들이 똘똘 뭉쳐서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떨쳐볼 그렇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